여러분 반갑습니다. 엑솔트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2월달부터 새롭게 출시한 버티 제품입니다. 경량 버티, 기존에 판매했던 중량 버티하고는 좀 다르게 경량 버티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명은 돌핀 스피드 필러입니다. 유폴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폴이라는 회사를 엑솔타가 인수하면서 제품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죠. 저희가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단일 제품 하나 경량 버티를 들여왔습니다. 이게 프리미엄 제품이다. 이제 버티 제품군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고급형 타입인 프리미엄 제품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품명은 UP065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설명 좀 드리면요. 초고속 프리미엄 필러라고 좀 되어 있고요. 돌핀 스피드 필러는 고급형 초고속 경화 버티로서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속도를 좀 많이 개선하고요. 작업량을 좀 많이 쳐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경화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저기 2 곱하기 2, 2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상온 20도씨에서 8분에서 10분 정도면 자연 건조 타입에서 바로 건조가 되고 바로 샌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IR 이제 적외선 건조를 하게 되면 더 건조가 빨리 되겠죠. 그리고 샌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샌딩성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샌드페퍼를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좀 보실 텐데 뭐 120방, 180방, 320방, 뭐 나머지 320이나 400으로 또 마무리 하실 건데 핸드블록으로 일단 샌딩을 치거나 아니면 샌딩 머신을 통해 가지고 6인치, 5인치, 뭐 3인치까지 해 가지고 샌딩을 하셔도 샌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UP0653에 대해서 한번 장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뉴얼을 좀 가지고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일단은 초고속 건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버티의 특징을 보게 되면 건조가 일단 빨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공이 적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샌딩을 하실 때 샌딩이 잘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동 강도, 피로도가 적어야 되겠죠. 이름에 스피드가 붙은 이유입니다. 그 20도씨에서 보통 건조를 해도 그냥 IR 램프가 없이 건조를 시켜도 건조가 빨리 되더라. 보통 한 10분 정도면 건조가 다 됩니다. 자, 그리고 하이 빌드 타입이다. 높은 고용분이다. 이게 기존의 글레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미디파해가지고 마무리 피니싱 버티를 쓰는 글레이즈 타입이 있어요. 라카 계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K 글레이즈 타입이 있는데 그거보다 굉장히 두툼하게 좀 오를 수가 있고 밀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깊은 스크래치나 가벼운 문콕 등 이런 것들도 한 번에 발라서 메꿀 수 있는 그런 충진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경량 버티의 특징이죠. 수축이 없다. 중량 버티나 이런 것들은 한번 발라놓고 나서 이제 드라이가 되면서 공기가 좀 빠져나가게 되면 나름대로 수축이라는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근데 밀도감이 굉장히 높은 거는 건조 후에도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색하게 되면 들뜸이라든지 그다음 엣징 맵 뭐라고 얘기하나요? 버티 자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부분들이 약간 비침 현상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피착제, 어떤 피도체에 적용을 하느냐. 우리가 일단은 버티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부착력이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지금 쓰시는 버티들은 거의 멀티 버티를 많이 쓰실 거예요. 범퍼, PP 범퍼라든지 플라스틱, 가니싱 몰딩, 백미러, 그 다음에 물론 차 바디 이런 데도 다 사용을 하십니다. 이제 차도 일반 철판은 아마 별로 없죠. 아연도금 강판 갈바나이즈 타입이나 알루미늄, 그 다음에 플라스틱, 뭐 FRP 이런 뭐 카본 이런 소재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그 피도체 상관없이 피착체 상관없이 다 적용이 가능하다. 멀티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경화제 혼합 타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하고 경화제 이액형이죠. 경화제 같은 경우 버티의 경화제는 과산화물입니다. 과하게 수소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H2O2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게시자입니다. 경화제를 혼합하면은 건조 속도를 빨리 촉진시켜가지고 건조를 빨리 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저기 청록색 계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경화제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레드 계열로 포장돼서 판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최종 마감이나 스크래치 기포를 메꾸는데 이상적이다. 그래서 보통 주제 100에 경화제를 이 정도 혼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면 감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주재를 골프공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면은 경화제를 한 거기에 완두콩 정도 사이즈, 그거보다 약간 큰 정도, 그 정도 섞으면 한 100대 2 정도 비율 정도로 섞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일반 버티와 경량 버티, 요거 한번 좀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량 버티를 지금 일부 나와서 쓰고도 있긴 하시는데, 저희가 출시한 경량 버티가 굉장히 좀 기존 거랑 많이 다를 거예요. 뭐 줄줄 흘러내린다든지, 야, 이거 뭐 너무 묽은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들도 하시긴 하는데,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한 3분의 쓰다 보면 점도가 조금씩 상승되면서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버티와 경량 버티의 차이점이 뭐냐? 자, 일단 중량비죠. 무게. 일반 버티는 굉장히 무겁다. 무겁고 밀도가 높다. 그 다음에 경량 버티는 당연히 가볍다. 그래서 뭐 중량, 경량 이렇게 나누겠죠. 자, 작업성 같은 경우는 점도가 있어 힘이 들어간다. 경량 버티는 여러분들 나중에 그 주걱으로 이렇게 펼친 작업할 때, 스프레드 할 때 상당히 쉽게 바를 수가 있습니다. 잘 펼쳐서 바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수축률 아까 말씀드렸죠. 경량 버티 같은 경우는 수축률이 거의 없다. 자, 샌딩.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작업성. 저희가 버티를 출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건조성하고 그다음 기공성, 샌딩성을 필수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다 좋은데 여름에 습도가 높거나 겨울에 샌딩을 하는데 뭔가 샌드페퍼에 많이 똥낀다고 해야죠. 많이 끼거나 샌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 버티 자체를 판매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이거 빼빠질이 좀 쉬워야 되는데 너무 끈끈하다, 택기가 있다, 스티키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경쟁사 제품 무슨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이건 판금바닥이기 때문에 원래 좀 끈끈하다. 요것만 벗겨내면은 그다음부터 샌딩이 쉬워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있고 버티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물론 플라스틱 버티 같은 경우는 약간 유연성, 플렉시블 해야 되기 때문에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더 여러분 작업하시기 조금 힘드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버티의 가장 좋은 거는 작업성, 샌딩이 잘 되냐 안 되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주 용도를 보게 되면 전면도포, 얇은 마감, 그 다음 경량 버티는 깊은 홈 메꾸기, 천정 작업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자동차 수리를 위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경량 버티 같은 경우는 자, 두꺼운 작업이 가능하다. 물론 덴텍은 판금해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해줘. 원래 버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올라갔을 때 두께가 2mm 이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보다 너무 두껍게 되면 아무리 좋은 버티 같은 경우도 크랙이 발생을 하거나 외부 충격, 데미지에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바르면 별로 좋을 리가 없죠. 갈라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경량 버티가 일반 중량 버티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동일한 도막 두께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경량 버티가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쉽게 깨지거나 그런 게 훨씬 덜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쉬운 성형. 버티는 차체 바디를 복원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좀 일부 아시아 나라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버티 같은 경우는 거의 판금 쪽에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도장부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뭐 대만 같은 경우도 어느 특수 브랜드는 버티 영역은 판금부에서 작업을 하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버티는 도장부에서 일단은 관할해서 작업을 하고 있죠. 뭐 호주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버티는 저희 쪽에 차체 수리 그러니까 바디 쪽에서 일단 작업을 하기 때문에 도장 쪽에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훨씬 더 여러분 작업하시는 거 보면은 버티를 바르거나 샌딩하거나 성형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동차 외관은 곡면이 많죠. 평면이 있는 게 아니라 곡면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버티를 주걱으로 일단 펼쳐서 바를 때 일반 중량 버티보다 가벼워야 됩니다. 뭐 여기서 더 나가면 오일 형태의 오일 버티도 있겠죠. 경량 버티가 좀 묽으면 굴곡적으로 라인 따라가지고 쉽게 바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포. 늘 얘기했죠. 피놀이 많이 발생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버티는 좋냐 안 좋냐를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버티 바르고 2차 버티 바르고 샌딩을 막 해보니까 이거 구멍이 많아. 이거 너무 메꾸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에다가 락카바디를 바른다든지 서페이스 뿌리고 나서 또 기공 포어 필러를 거기다 바른다든지 해서 피놀이나 잔 스크래치를 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십니다. 근데 이 멀티 버티를 가지고 1차 도포, 2차 도포, 3차 도포를 했을 때 기공이 덜 생기고 샌드페이퍼를 방수별로 갔을 때 피놀이 훨씬 적게 생기는 걸 여러분들은 좋은 버티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고와서 작업 후에 표면에 작은 구멍, 기포 현상이 생기는 것이 적다. 이렇게 경량 버티는 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유폴 돌핀 버티의 핵심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제품에 또만 특화된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볼게요. 극강의 부드러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셀프 레벨링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그 액상과 고체 사이에 보면 젤링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젤링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제품을 가지고 뭐 주걱으로 바르든 고무 헤라로 바르든 플라스틱 헤라로 바르든 어쨌든 차체 바디에다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뭐냐, 작업성, 발림성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굴곡 따라서 라인 따라서 쉽게 발리는 것들도 이런 것들도 잘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드럽지 않게 되면 단을 끊어서 뻑뻑하게 1차 메꿔놓고 그 다음 굴곡에 또 2차 메꿔놓고 라인 그려서 또 빼빠지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곡선 같은 경우도 부드럽게 넘어가줘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폴 돌핀 버티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에 잘 굴곡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주걱으로 바르실 때 잘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기포 해결사 이렇게 되는데 저거는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서 사용하시면서 약간 이제 찬반 논란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발라보니까 기공이 많던데 내가 바르니까 기공이 없던데 이런데 경량 버티를 처음에 바를 때 굉장히 플라스틱 헤라를 차체 바디에 잘 밀착을 시켜서 잘 펼치면서 눌러가면서 쫙쫙 펼치는 작업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차피 살을 올려가 샌딩을 할 거면 덕지덕지 바릅니다. 그냥 바른다고 표현을 할게요. 바르게 되면 안에 공기가 차기 때문에 안에서 좀 공기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기공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1차로 발랐던 버티를 많이 펼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또 위에다 바르면 안에 공기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작업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서 1차 버티 도포할 때는 빡빡 당겨서 매끈하게 해서 밀착력 있게 당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진짜 개런티 하겠습니다. 샌딩이 엄청 쉽습니다. 뭐 120방부터 180, 220, 320 이렇게 샌딩을 진행하실 건데 이렇게 샌딩 잘 되는 버티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뭐 판매하는 버티들도 있고 한데 저희가 비교 테스트를 많이 좀 해봤습니다. 샌딩을 같은 방수로 같은 회전율을 놓고 같은 RPM이나 같은 파워로 샌딩을 했을 때 샌딩 페이퍼가 마모되는 거, 그 다음에 면이 갈리는 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최강입니다. 이 유폴 돌핀 버티의 샌딩성 하나만큼은 제가 완벽하게 개런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력한 접착력, 철판은 물론 기존 도장면, 구도막입니다. 플라스틱 범퍼, PP 소재, 가네시 몰딩, 뭐 이런 것들. 아연 도금 강판. 지금 뭐 아연 도금 강판이나 알루미늄이 차체는 다 바디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노출된 철판에 바로 작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전문가처럼 사용하는 방법 한번 샌딩 후에 경량 버티로 큰 굴곡을 다 잡은 다음에 마지막에 돌핀 버티를 얇게 한 번 더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서페이스를 올리기 전에 최종 단계에서 사용하면 결과물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어차피 버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멀티로 하게 되면 1차, 2차 바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잘 바르실 겁니다. 그다음에 기포 주의해라. 유폴 돌핀은 가스 빠짐이 좋아 기포가 적기로 유명하지만 섞을 때 너무 휘저으면 공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 헤러로 지그시 눌러가면서 섞어주세요. 이렇게. 보통 경화제를 여러분들 혼합할 때 막 빨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혼합할 때 공기하고 밀착해가지고 같이 혼합이 되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혼합할 때 기포가 자체적으로 많이 그건 뭐 이 버티뿐만 아니라 모든 버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경화제를 섞을 때는 공기하고 단면적이 많이 닿지 않도록 잘 혼합을 한 다음에 빨리 펼쳐가지고 경화제를 주제하고 잘 혼합하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직면 작업 워낙 부드러운 체형이라 너무 두껍게 바르면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얇게 여러 번 겹쳐 바르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세캔을 따가지고 거기 안에 이제 용제가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SM 스틸렌 모노머가 한 6%, 5%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굳으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기름 같은 게 떠 있을 거예요. 그 스틸렌 모노머라고 하는데 이거를 처음에 잘 섞어줘야 되겠죠. 잘 혼합을 해서 섞어주면 처음에 쓰다 보면 야 이거 좀 너무 묽은데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속 쓰시고 한 3분 정도 쓰면 주제 자체도 SM 스틸렌 모노머 약간 증발하고 거기에는 혼합되면서 점도가 조금씩 올라가요. 근데 그렇게 돼서 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버티 작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화제를 혼합해가지고 하게 되면 과산화물이기 때문에 과산화수소, 과산화물로 혼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공기하고 밀착하면
약간의 열이 발생되면서 점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화제를 발라가지고 혼합한 다음에 바르시면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량버티와 중량버티, 이 돌핀 UP0653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고요. 실질적으로 혼합을 해가지고 차체 작업을 하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미리 좀 찍어 봤는데요. 저기 보시면 표면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게 되면 잠깐 일시정지 해보실래요? 네, 보시게 되면 약간 앞으로 좀 가셔서요. 네. 뒷면에 보면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80방에서 뭐 180으로 샌딩을 해라. 경화제는 2% 혼합해라. 그 다음에 저기 뭐 화시로 나오는 20도씨입니다. 20도씨에서 8분에서 10분이면 건조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뭐 기본적으로 붙어 있는 라벨을 수입해서 들어오는 건데, 뭐 겨울철 되면 3%, 여름철 되면 경화제 1%막 이렇게 하는데, 2%라는 개념이 굉장히 아까 뭐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 정도 사이즈, 골프공의 완두콩 정도 하나 사이즈, 그거보다 조금 더 하셔도 되고, 겨울철엔 좀 더 넣게 되잖아요. 어차피 게시제로서 발열이 이제 일어나면서 혼합이 되면서 이제 건조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건조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플레이하면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뭐 경쟁사 제품을 일단은 홍보하기 뭐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품의 사이즈를 한번 보십시오. U440가 저렇게 큽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 2035, 지금 프리미엄 쪽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많이 보는 뭐 타사 제품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데, 저희 U44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경량40 저 특징이에요. 근데 저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3분의 1 정도 쓰다 보면은 이제 점도가 약간씩 올라간다. 자, 주제가 색깔이 저렇습니다. 저렇게 펼쳐놓고 경화제를 혼합을 합니다. 최초에 들어왔을 때는 저는 경화제를 블루색, 청색 나는 경화제를 좀 해가지고 저거 바르다 보면 색깔이 변했는데, 지금 포장돼서 나가는 거는 똑같이 경화제가 적색, 붉은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경화제를 약간 좀 과량으로 1%, 2%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해가지고 섞어서 한번 얼만큼 빨리 굳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좀 많이 섞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날을 세워서 경화제, 과산화물을 주제에 잘 혼합되도록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막 펼쳐가면서 일단 혼합도 하시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주걱질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저렇게 하면서 공기가 계속 밀착되면서 안에 공기하고 접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해서 경화제를 일단 혼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혼합할 때 쫙쫙 눌러가면서 펼쳐가면서 공기가 많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금 약간 힘을 줘서 바르고 있습니다. 펼쳐서 혼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경화제 섞는 거는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이런 방법으로 일단 쫙 펼쳐서 혼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다 버티 이긴판에다 한번 해놓고 한번 쭉쭉 발라가지고 일단 저렇게 놔둬봤어요. 얼마나 빨리 건조가 되는지. 자, 다시 한번 또 경화제를 혼합을 해서 구도막에다 한번 일단 발라봅니다. 기존 구도막도 있고 샌딩을 한 맨철판이 좀 노출된 부분들도 있죠. 자, 처음에 밀착되게 해가지고 바짝 당겨서 해야 됩니다. 헤러를 세워서 얇게 밀착되게 딱딱 달라붙게끔 하셔야 공기도 훨씬 덜 들어가고 피놀도 훨씬 덜 생긴다는 얘기죠. 완전히 밀착되게끔 합니다. 이게 느낌이 벌써 약간 딱딱 뭐라고 해야 하나요? 본드처럼 이렇게 딱딱 달라붙는다는 그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한번 1차 버티를 발라놓고, 그 다음에 제가 자연건조 타입으로 한 10분, 15분 정도 놔뒀습니다. 지금 이거 작업할 때는 밖에 온도가 한 12도 정도 됐어요. 작업장 온도가. 이렇게 해놓고, 자연건조 시킨 다음에 샌딩 없이 이 위에다가 바로 또 2차 버티를 도포를 했습니다. 이제 도포해가지고 건조가 끝난 거예요. 살이 좀 더 올라갔죠. 자,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이드 코트를 분첩을 바르고요. 샌딩을 진행하겠습니다. 스트로크 뭐 5mm, 뭐 3mm인데 뭐 이거는 부위가 작기 때문에 5mm로 안 하고 3mm짜리 스트로크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6인치, 여러분들 많이 쓰는 6인치 빼바에다가 120방, 초벌 샌딩하는 120방을 붙여서 샌딩을 진행해 보는 거예요. 보시면 제가 샌딩이 잘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루 떨어지고 비산되는 게 보일 겁니다. 샌딩이 잘 돼야 됩니다. 저기 막 해가지고 끈끈하게 태끼가 있고 뭐 똥이 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어쨌든 샌딩을 저렇게 1차적으로 진행을 해봤어요.
물론 작업하실 때 보면 완전히 건조되면 점점 딱딱해집니다. 근데 약간 스티키하고 태기가 있는데 그때 샌딩을 해보시면 샌딩이 더 잘 된다고도 말씀을 하세요. 표면에 있는 그 스티린 모노머가 약간 건조되면서 날아가면 그다음부터 샌딩이 쉬워지니까요.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120방으로 초벌 샌딩을 일단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이거는 기계식 샌딩이죠. 기계식 샌딩으로 120방으로 초벌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샌드페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120방 샌드 깨끗합니다. 하나도 똥 낀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작업을 할 겁니다. 수샌딩을 한다는 게 아니라 손수사입니다. 손 핸드블록으로 매뉴얼 샌딩을 진행할 건데 방수를 올려서 180방 샌드페이퍼를 부착시킨 다음에 핸드블록으로 이제 손으로 한번 샌딩을 해보는 겁니다. 저기 가루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면을 잡아가면서 십자로 아래 위로 샌딩을 진행해 봤는데 역시나 샌딩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됩니다. 건조 속도 빠르고 샌딩 자체가 상당히 잘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20방, 180방으로 마무리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서페이스 올라가기 전에 패드 맷지랑 맵핑을 좀 하기 위해서 320방으로 나중에 한번 또 돌릴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현장에서 샌딩은 참 잘 되더라, 건조가 빠르더라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핸드블록으로 면을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서페이스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320방이나 220방 가지고 구도막 엣지 부분, 패드 엣지 부분하고 구도막 쪽에 턱을 없애서 서페이스가 부드럽게 도장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옆에 서페이스 올라갈 부분까지 샌딩을 쳐서 마무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출시하기 전에 꽤 오래전부터 나와서 여름부터 해가지고 계속 좀 사용해 보고 있는데요. 뭐 저희가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뭐 버티 군들도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가격 대비, 용량 대비, 작업 속도 대비, 제품의 특성 대비 상당히 최극강의 버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지금 경량 버티하고 일반 버티를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볍게 어플리케이션 하면서 작업하면서 샌딩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뭐 기존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샌딩해서 올리는 것들도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경량 버티가 어떤 타입으로 되어 있고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고 아마 지금 시장에서 풀리면서 계속해서 쓰면서 저희들한테 피드백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건조 속도랑 샌딩만큼은 정말 좋다. 뭐 이렇게 계속 피드백이 오고 있고 물론 가격도 엄청 좋죠. 가격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좀 출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유튜브 채널로 지금 동시에 라이브로 좀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질의사항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이따가 그거에 대해서 답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오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댓글창을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사항을 올릴 수 있게끔 좀 일정 시간을 좀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여기 댓글창에다 좀 올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여러분들 질의사항을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회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달 이번 그 컨텐츠는 U4 신제품 버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제품 이미지가 처음에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일단은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가성비 하나는 끝내준다. 샌딩도 좋고 건조도 빠르고 작업성 여러분들이 작업 노동 강도도 훨씬 줄어들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U4 버티 신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달에는 좀 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